제가 한 번에 시즌 때 그런 적이 있어요. 그만 괴롭히라고 이제 팔을 볼티모어하고 처음 게임 갔을 때 현진이한테 한 말이 있어요. 그라운드 땅을 좀 파가야 되겠다. 왜 그러냐고. 이게 성민이가 그렇게 밟고 싶어 했던 땅인데 결국엔 못 밟고 갔는데 내가 흙이라도 좀 갖다 줘야 되나? 이걸 얘기한 적이 있어요. 광주 촌놈 둘이서 메이저리그 텍사스 구장에서 우리 보자마자 허그 한 번 진하게 하고 우리 사진 한 번 찍자 그랬는데 끝내 이제 또 뭐나고 또 7월달에 버팔로 쪽으로 텍사스가 원정 오게 돼 있어가지고. 자기의 이닝을 다 소화하지 못하고 일찍 강판됐을 때 유현진 선수는 어떤 모습이에요? 그냥 덤덤합니다. 선수들하고는 굉장히 좀 유쾌하게 장난도 많이 치고 그러는데 그 운동하고 이럴 때는 굉장히 좀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거든요. 못 던졌을 때 그 페이스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금방 알죠.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니까. 선수라도 다 똑같은 거죠. 네. 제가 보기에는 책임감도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본인이 특히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너무나도 잘하는 것 같아요. 선발로서 꾸준하게 4일, 5일 루틴도 지켜야 되고 나갔을 때 한 7이닝까지 던져야 된다는 그 책임감 아닌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 가보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 35이지 않습니까? 내년이면 36이인데 국내 리그에서도 선발을 꾸준하게 나간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미국 메이저리그 팀에서 그렇게 한다?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유현진 선수가 토론토 가서 같이 한 다저스랑 가장 달라진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리더십, 베테랑 선수로서의 후배들을 끌고 가는 거. 그렇죠. 사실 메이저리그에서는 각자 도생이잖아요. 그쵸. 어째 한국 문화를 토론토에 약간 전수한 것 같은 후배들을 챙겨서 같이 먹고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후기선양이라는 단어를 너무 감성적으로 쓰는 게 뭐냐면 팀 내에 가보니까 현재 선수 굉장히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사실은 들이 경기력적인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정말 큽니다. 특히 투수들 같은 경우는 쉬기 전날에 이럴 때는 또 현재 선수 방으로 불러서 이렇게 뭐 가볍게 맥주 한 잔에다가 또 야식 같은 거 이렇게 챙겨서 같이 먹기도 하고 치킨, 미국 유명한 치킨. 한국 치킨 모르는 선수는 없습니다. 치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한국적인 문화, 음식에 대해서 특히 마누아나 이런 선수들은 되게 좋아하고요. 뭐 손톤 선수들은 뭐 저보다 더 매운 걸 잘 먹는 거, 뭐 게레르 주니어나 이런 선수 특히 치킨 같은 경우는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치킨은 언제 오냐, 또 한 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렇게 나누면서 같이 먹는 그거를 유현진 선수가 토론토에서 지금 하고 그쵸. 있는 거잖아요. 토론토 같은 거 어린 선수들이 많잖아요. 유심히 봅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유심히 보고 또 실제로 따라하기도 하고 음식이나 문화에 대해서도 되게 신기하고 아 저런 선수가 뭘 먹는다? 한국 음식 같은데 뭐지? 먹어보니까 맛있다. 이제 다양한 방면 여러 가지 부분에 상당히 깊숙이 좀 파고들었고요. 선수뿐만 아니라 스텝, 토론토 블루제이스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한국의 음식, 한국의 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춘숙해 하더라고요. 지금 BC 때 한국 오고 싶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저한테도 많이 물어요. 한국 가고 싶다. 자가격리 아니면 자가격리 있다. 오지 마라 그랬는데 나중 되면 많이 올 것 같아요. 그 현진 선수가 게임 경기 전날 타자 분석하는 공부를 뭐 하지 않습니까? 시즌 중반에는 어린 선수들이 그걸 똑같이 하는 걸 보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잘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나가서 힘으로만 던지는 선수들이 있었거든요. 공부하고 있길래 제가 통역한테 물어봤어요. 쟤 왜 안 하던 짓을 하냐고 그랬더니 투수 코치가 한번 얘기했다고 좀 저런 점은 본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때부터 뭐 이렇게 타자 분석하고 그런다. 저런 거는 팀에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좀 전파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상자 명단에 2번 올라갔잖아요. 템바베이 원정 때 아마 처음 겪으셨을 때가 제일 놀라셨을 것 같아요. 본인이 스스로 내려왔으니까. 그쵸. 그날 템파베이하고 하는데 그날 되게 볼이 좋았던 거예요. 특히 제 눈에는 커브가 정말 폭포수처럼 떨어지면서 저런 커브를 던지구나. 아 정말 좋다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첫 부상이었고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고요. 그런 부분도 현진 선수 제가 또 고마운 게 뭐냐면 선수 본인이 판단을 하고 빨리 내려오는 게 사실은 좋은 부분이죠. 문제가 생기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또 회복이 되더라도 투구 밸런스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전 진짜 그날 놀래긴 했는데 너무 빨리 부상이 오지 않았냐 그랬는데 다행히 뭐 큰 문제는 없어가지고 시즌 앞두고 어려움은 분명히 중간중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예상은 했는데 예상을 했죠. 너무 빨리 이게 오니까. 근데 이제 엉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상들이죠. 대비하고 준비는 하겠지만 다행히 이제 뭐 큰 부상은 아니었고 그런 부상들은 충분히 올 수 있는 부상들. 제가 한국 팀에서도 항상 말한 게 뭐냐면 좋은 부상들이 있거든요. 어깨로 말하면 뭐 뒤쪽에 광배 쪽에 어떤 뭐 근육 손상들, 그다음에 내전근 부상도 사실은 좋은 부상 중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부상들은 왜 좋은 부상이라냐 그러면 내가 경기력적인 부분이, 퍼포먼스적인 부분이
좋을 때 나오는 부상들입니다. 투수 같으면 부위가 좋을 때겠죠. 그럴 때 올 수 있는 부상들이 보통인데 이런 부위의 부상들인데 엉덩이 같은 경우도 그런 부상 쪽에 들어갑니다. 그날도 변화구나 커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좋았었고요. 뭐 자칫 뭐 근육이라든가 관절 쪽에 큰 부하가 스트레스가 가서 밸런스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위였는데 또 경기력을 찾았다는 부분은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죠. 뭔가 5일을 훈련한다면 단 하루도 쉬지 않는다고. 그쵸. 예. 작년 같은 경우는 5일하고 이틀을 쉬었죠. 훨씬 힘드셔가지고 선수가 쉬겠다고 그러면 네네네. 너무 감사할 것 같았는데. 이렇게 선수들이 몸을 만들어야 하는 건 너무나도 잘 알죠. 네. 팀 내에서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또 교육도 하고 실제로 이제 뭐 나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기본적인 것들을 깨뜨리지 않은 범위 내에서 훈련의 패턴, 방식, 뭐 강도 여러 가지를 좀 다양하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까지 많이 할 필요가 있나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하고요. 특히 뭐 어깨 팔꿈치 운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나중에 제가 현진 선수의 부상 병력이라든가 뭐 재활했던 그런 것들을 보고 이해를 했죠. 재활을 오래 하거나 수술을 많이 한 선수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더라. 네. 저도 이해를 하는데 약간 이 정도 되면 약간 스트레스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하길래 제가 한 번에 시즌 때 그런 적이 있어요. 네. 그만 괴롭히라고 이제 팔을 선수로서는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더 하고 싶고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강도도 어쩔 때 보면 굉장히 좀 세고요. 네. 실제로 저는 이런 얘기도 몇 번 했었어요. 네. 어깨 팔꿈치 신경 쓰듯이 네. 다른 쪽도 조금만 더 신경을 나눠줬으면 좋겠다. 좀 조심스럽게 얘기한 적도 있고 몸에 대한 사랑을 네. 좀 골고루 해줬으면 좋겠어요. 97년부터 타이거즈 네네. 입사하셔서 24년을 타이거즈 맨으로 예, 생활하셨는데 정말 많은 선수들이 거쳐갔어요. 특히 타이거즈가 미국에서 온 선수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서재구 선수 있었지, 그쵸. 최희섭 선수 최희섭, 있었지, 그리고 김병현 선수 있었지. 그리고 어떻게 이번에 보면 뭐 양윤종. 뭐 강정호 선수도 다 어떻게 보면 이 지역 출신이고 그렇죠. 타이거즈는 아니지만 진짜 그러네요. 많아요. 예, 광주 부심. 네. 네, 이번에 메이저리그에 있으면서 이 선수들이 한국 왔을 때 뭐 이런 가정들을 봤을 텐데 그때 이 선수들 그래서 그랬구나 뭐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는지. 많죠. 뭐 현종이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얼굴을 보지는 못했어요. 네. 정말 보고 싶었거든요. 응원도 많이 하고 제가 뭐 SNS나 기사가 밝은 편은 아닌데 현주의 건 계속 보고 정말 잘 되길 바랬는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사실 녹록지 않더라고요. 뭐 나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현주이가 극복을 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4월달인가 아마 텍사스에서 게임을 한 적이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현종이랑 제가 카톡을 하면서 광주 촌놈 둘이서 메이저리그 텍사스 구장에서 우리 보자마자 허그 한번 진하게 하고 우리 사진 한번 찍자 그랬는데 끝내 이제 또 못하고 또 7월달에 버팔로 쪽으로 텍사스가 원정오게 돼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준비도 좀 해놨고 제가 현진이한테 얘기해가지고 이제 뭐 현진이 집에서 이렇게 김치찌개 우리가 한번 진하게 한번 먹어보자. 야 한국 음식 못 먹었지 그러면서요. 현종이 같은 거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네. 사실 한국 선수도 뭐 처음이고 물론 통행이 있었겠지만 또 그때 또 아쉽게도 못 와가지고 번번이 어긋났어요. 네네네. 난 한국 선수들이 경기력 외적인 부분에 적응하는 그 과정 필요하거든요. 짧게는 1, 2년, 뭐 길게는 뭐 4, 5년, 5, 6년 어떻게 적응하느냐. 미국이나 또 문화적인 차이, 또 메이저리그라는 문화적인 차이, KBO는 정말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선수들은 정말 적응하기 쉽지 않겠다라는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실력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좀 철저하게 준비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양윤종 선수 좀 너무 늦게 왔다는 생각도 있죠. 네, 현종이 같은 경우 너무 늦게 왔죠. 네. 나이도 너무 많고 KBO 리그에 대해서 동등한 급으로 보진 않더라고요. 그 KBO 리그에서 이룬 커리어를 인정은 안 하는 거죠. 네. 그다음 기회 자체도 동등하게 안 주더라고요. 어린 선수 드래프트 높은 순위 위주로 많이 가게 되고 네, 또 다른 선수가 양윤종 선수와 같은 케이스로 해서 뭐 도전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선수 본인이 판단해야 되고요. 물론 근데 그래요. 이제 준비 자체는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고 일찍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도전하기 전에 뭐 경기력적인 부분, 적응하는 부분 준비가 돼서 와야지만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기아 시절을 떠올린다면 코치님한테 양윤종은 어떤 선수였어요? 경기력적인 부분은 뭐 제가 말하는 뭐 요즘 팬들이 더 잘 알더라고요. 그 외적인 부분도 제가 좋아하는 선수고요. 팀 내에서도 당연히 뭐 후배들의 귀감도 사고 모범도 되는 선수인데 어렸을 때하고 뭐 지금하고 가장 변하지 않는 선수. 모든 면에서. 네. 그게 참 어렵거든요. 사람은 모두가 다 변하게 돼 있어요. 네. 하다못해 저도 1년 미국 갔다 왔지만 햄버거 시킬 때 일단 발음이 틀려지잖아요. 어떻게? 다 틀려지죠. 어떻게 진짜 해요? 틀려지죠. 어떻게 주문하세요? 이 파리바게뜨 빵 사러 갔다 파리바게뜨 빵을 사러 갔잖아.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베리즈 베게트 뭐가 좀 현종 선수 같은 경우는 속칭 꼬마 때부터 뭐 대투수가 됐을 때까지 정말 변화가 없어요.
그런 가치관이라든가 인성 자체가 네. 크게 변함이 없어서 그래서 더 응원을 했는데 진짜 응원했죠. 그런 게 아니었으면 같은 팀에 있었다고 응원했겠습니까? 근데 진짜 좀 진심으로 막 응원했거든요. 그때도 뭐 윤석민 선수도 시범 네. 경기 초반에 결국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었잖아요. 네, 그때도 담당을 하셨잖아요. 네. 볼티모어하고 처음 게임 갔을 때 네. 현진이한테 한 말이 했어요. 그라운드 땅을 좀 파가야 되겠다. 왜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이게 성민이가 그렇게 밟고 싶어 했던 땅인데 결국엔 못 밟고 갔는데 내가 흙이라도 좀 갖다 줘야 되나? 이걸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성민이도 참 힘들었겠구나.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문화 자체가 정해진 루틴에서 정해진 시간, 정형화된 것들을 터치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식 감성적으로 네. 그러니까 선수들이 뭐 여러 가지 부분을 해주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마이너 같은 경우는 더 짧죠. 예를 들어서 성민이가 했던 말이거든요. 스트레칭을 받고 싶어가지고 2, 3주 동안 이렇게 타이밍을 보다가 스트레칭 한번 해주라고 했는데 마이너 있을 때요. 3분인가 5분 하고 끝냈대요. 거기는 그게 자연스러운 문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는 것도 한다는 것 자체가 더 어렵잖아요. 경기에만 집중하는 것도 어렵고 예, 이런 것들이 성공 확률을 더 떨어뜨리지 않냐. 타자들 성향이라든가 이런 게 완전히 틀립니다. 제가 현종이하고도 카톡을 하면서 그랬어요. 네. 타자들 수준이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편하게 얘기하면 현종이라 그러고 야 얘들은 키도 크고 방망이도 긴 거 써가지고 볼 한 3개 빠진 것도 쳐가지고 안타 맞으면 다행이다. 그래서 현종이도 그걸 인정을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이 괴물들 같아요, 타자들이. 예를 들어 현진이나 현종이가 잘 던질 때는 상관없어요. 이 하이에나를 잡는 한 마리의 뭐 호랑이나 사자 같고 경기를 막 못할 때 보고 있으면 양이 있고 하이에나들한테 쌓이는 너무 감성적인가? 아니야, 근데 아주 진짜 좋은 표현이세요. 일본부터 고모까지 3할 타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게임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뭐 2점, 3점이라 그래도 원하는 주자 한 명만 나가면 네, 어떻게 될지 득점을, 몰라요. 득점을 대- 근데 꼭 그렇게 되면 또 점수를 뽑더라고요. 참 이게 타자들이 능력이 좋구나. 투수들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양현종 선수도 그런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내가 좀 더 일찍 왔었어야 됐구나. 카톡 할 때 현종이한테 그랬죠. 제가 전라도 사투리 네. 절대 기죽지 마라. 절대 기죽으면 안 된다. 가슴에 태극기 하나 빵 받고 대투수 양현종 다 그냥 직구 연달아 직구는 너무 많이 던지지 말고 얘도 힘이 좋다 그랬더니 현종이가 인정하더라고요. 가슴에 태극기 빵 받고 대투수답게 후회 없이 그냥 시원하게 그냥 후회 없이 던져라 그랬더니 던진다 그러더니 진짜 후회 없이 하고 들어온 것 같아요. 현종아 올 시즌 정말 고생 많았어. 진짜 응원 많이 했는데 그래도 진짜 멋지더라. 끝까지 그렇게 완주하고 그런 모습 보고 진짜 뭐 존경심이 들 정도로 되게 멋있었고 뭐 얼굴 한번 보자겠는데 얼굴 못 봤는데 아무튼 파이팅하고 여러 가지 부분 좀 정리 잘해서 내년 시즌부터는 멋진 대투수 양현종으로 돌아왔으면 한다. 파이팅! 내년에도 이현진 선수랑 같이 가는 거죠? 네, 해야죠. 처음 시작할 때 한 3년 보고 가신다고 하셨었거든요. 제가 뭐 잘하고 못한 걸 떠나서 선수하고 분명히 궁합이 좀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건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맞아요. 어떤 선수가 다 틀리듯이 선수의 피지컬, 선수의 피칭 스타일 여러 가지가 다 틀리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트레이닝이나 관리 다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은 또 서로 한 게임을 나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부분이고 작년에 현진 선수 몸 상태를 보고 야 이건 안 아프고 진짜 한 시즌만 보냈으면 좋겠다 제일 목표를 삼았는데 사람이 또 욕심이 생기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14승 이상 못하면 바로 마무리 훈련 가야 되겠다 현지라는 얘기해서 그랬는데 다행히 마지막에 뭐 14승 해가지고 시즌 끝나고 바로 마무리 훈련. 바로 그냥 거기 LA에서 바로 그냥 뭐 제주도로 가서 마무리 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진이한테는 얘기 뭐 처음 하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그냥 아까 뭐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밸런스 안 네, 좋았던 부분 네. 그런 걸 제가 옆에서 보다 보니까 좋은 선수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데 혹시 나 때문에 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그러지 않았나 그런 어떤 자기만성도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을 또 현진이랑 또 얘기해가지고 동계훈련 할 때부터 좀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 시즌은 진짜 더 커리어 하이를 한번 찍을 수 있게끔 류현진 선수가 최고였던 퍼포먼스 또 좋은 경기력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이현진 관련된 기사를 좀 많이 보시잖아요. 네. 뭐 정확하게 지적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말도 안 그쵸. 되는 지적을 하는 경우도 그쵸, 있고. 그쵸. 예. 어떨 때 가장 속상하세요? 너무 외적인 부분만 보는 거죠. 오픈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뭐 나쁜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과정들을 오픈할 수가 없고요. 그 외적인 부분들을 보고 한 부분을 가지고 뭐 전체인 양 이렇게 포장을 해버리고 조금 일희일비한 게 많지 않습니까?
선수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유현진 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게임을 준비하고요. 매일마다 정해진 루틴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집중을 하거든요. 뭐 육체적인 것도 집중을 하지만 정신적인 것도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장 좋게 하기 위해서 모든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기사들에 의해서 막 매도당할 때. 근데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유현진 선수도 에이스가 되기 전에 누군가를 밀어냈을 거고요. 네. 당연히 그거에 술립니다. 저나 뭐 옆에 있는 스태프들이 하는 일들은 그 최대한 늦춰야 되고 좀 더 경기력을 더 만들어줘야 네. 되고 이런 역할이지 그걸 사람이 막을 수는 없는 거죠. 나이를 먹는 네. 걸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거에 맞게끔 또 변화도 해야 되고 안 좋은 부분, 부정적인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긍정적인 부분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변화하게끔 가야 된다는 것이죠. 현진아 올 시즌 정말 고생 많았어. 다사다는 했던 것 같고 올해 마무리 훈련 안 갈 수 있게끔 14승 해줘서 고맙고 정말 올 시즌에 더 준비해서 내년에는 정말 커리어 하이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 내년에도 파이팅. 이영미의 셀픽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